안녕하십니까. 송국글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3월 24일 인사드립니다. 자, 한동훈이 달라졌다. 총선 전략에 대대적 수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름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1월 초, 그러니까 12월 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등판한 이후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 특히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압승 분위기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영남에서는 싹쓸이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기세가 올라 있었죠. 그런데 이 한 보름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상당히 떨어졌고, 서울에서도 다시 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인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연히 원인 분석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열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은 지지율 떨어진 원인이 뭔지 바로 나오겠죠. 자, 크게 한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구의 도태우, 그 다음에 부산의 장해찬 공천 취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 공수처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피했다, 이런 프레임,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웠죠. 그리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핵칼 테러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도 사안이지만은 여기에 대응하는 한동훈 체제가 오히려 이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쳐버리는 그런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는 것이 이 중도층의 이탈이 아니고 중도층보다는 기존 지지층이 좀 갈라지는, 분열되는, 실제로 지금 어느 쪽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파, 한동훈 비대위원장파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런 말까지 들릴 정도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일단 집토끼를 먼저 지켜야지 산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시작을 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지금 도태우 장해찬 문제는 물론이고,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을 막 촉구를 하고, 황상무 사퇴하라, 전후 맥락도 따지지 않고, 전후 맥락을 보면은 과거에 정보사에서 그런 테러 같은 것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탄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한상무, 그런데도 이 한상무 사태를 촉구를 하는 그 목소리가 이 좌파 진영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김경률을 비롯해서 일부 비대위원에게서 나왔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비대위원들, 김경률 같은 비대위원들의 이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도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 이종섭 대사 귀국 촉구, 황상무 사퇴 요구, 여기에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관철이 됐죠. 세 가지가 관철됐습니다. 이종섭 귀국했고, 황상무 사퇴했고,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했고. 그런데 이것을 관철시킨 이유는 중도층, 그러니까 일종의 산토끼를 잡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산토끼를 잡는 효과는 거의 없고, 집토끼, 기존 지지층이 많이 이렇게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보름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중도층 확장에는 실패하고 기존 지지층만 흔들렸다, 이런 인식을 아마 한동훈 비대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많이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가령 이 기존 지지층 흔들린 것이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상징적인 지역이 대구 경북이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도 여당 지지층이 많은데, 대구 경북에서 무려 여당 지지가 18%나 떨어졌습니다. 한 주 사이에. 엄청난 거죠. 1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11%포인트가 떨어졌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구에 18% 떨어진 대구에서는 도태우 공천 취소가 있었습니다. 중남구에. 그 다음에 이 부산에서는
수영에서 장예찬 공천 취소가 있었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공천 취소와 또 이 이종섭 귀국을 막 촉구하는 것, 그냥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직무를 방기를 하는데도 귀국을 촉구한 것, 또 항상무 사퇴를 요구한 것, 이런 것들이 이 영남의 기존 지지층, 집토끼가 이탈을 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 이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보름 사이에 다른 현안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물가 문제 있고 의료 대란이 있었지만 의료 대란은 민주당이 이슈를 삼지를 않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의료 개혁, 의대 정원 확대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 여론이 한 70% 되기 때문에 이재명 쪽에서는 그 문제는 아예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문제도 물론 심각하지만은 그것이 이 총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출렁이게 할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황상무, 그리고 이종섭, 도태우, 장예찬, 이 문제가 지지율을 출렁이게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뿔난 집토끼 지키기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사전투표 D-2주, 그리고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지만은 후보 등록을 마감했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총선 전쟁이. 그날 바로 한동훈은 대구 그리고 경북 경산을 찾아갔습니다. 대구와 경산을 방문을 했는데 특히 대구는 한동훈이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대구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대구의 동대구역에서 기차 시간을 늦춰가면서까지 3시간 동안 그때 법무부 장관 시절에 팬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정치를 결심했다는 말을 한동훈이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 대구, 경북 18%나 지지율이 떨어진 대구, 경북에는 또 용산 출신 조지현 행정관이 도전을 했죠. 거기에 친박계 자장이었던 무소속 최경환에게 고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 경산까지 직접 가서 지원 사격을 했죠. 자, 그것은 일종의 용산과의 화해 제스처라고도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죠. 조지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용산 참모진에서 젊은 참모들 중에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다, 신임을 받고 있었다. 자,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대구를 만차 제쳐놓고 달려갔고 경산까지 간 것, 이것이 뿔난 집토끼 지키기의 일환이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또 2차 충돌, 갈등, 이런 언론 보도, 그리고 그런 눈초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서해 수호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악수를 하고 천안함 내부를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상징적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스피커들이 지금 좀 보완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스피커가 거의 한동훈 혼자였죠. 그런데 용산 수석급들이 지금 스피커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 국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감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국정을 직접 설명을 하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선거 개입이 아니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그런 횟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산 참모들이 국정 홍보에 적극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좀 나눠 갖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 가령 성태윤 정책실장은 최근에 잇따라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의료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 공수처와 이정섭 대사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공수처를 비판을 하면서 또 일종의 국정이죠. 국정 홍보를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것은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이 나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나서는 그런, 그러니까 스피커가 보강되는 이 상황이 새로운 상황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죠. 선거 D-3주, 그리고 사전투표 D-2주 남겨놓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존 지지층에게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가 끝나면은 총선 후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 전당대회에 한동훈이 출마할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선거에 이기면은 이겨도 당장 당권 도전을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 있을 거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을 일축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해외에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선거회에 나가지 않는다. 이거는 뭘 더 배우기보다 공직자로서 행동을 할 때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죠. 그래서 곧 전당대회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 유세를 하면서 부산의 후보들을 지지해주면은 한동훈도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는 말을 했죠. 이것도 일종의 당권 도전을 시사를 한 이야기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인기를 국민의힘 지지율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시도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선거운동은 한동훈이 원톱으로 해서 개인기 위주로 지금 이끌어 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커들도 보강이 되고, 또 이 현장에 있는 출마자들에게 역할을 좀 많이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 기존 지지층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 방문도 TK를 위주로 이렇게 다니고, 또 하나는 인요한 비례대표 정당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았죠. 그래서 좀 보강을 하는, 주변에 원톱 혼자서만 끌다가 좀 보강을 하는, 그런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유세 현장 위주로 참여를 했는데, 민생 현장에도 뛰어들기 시작을 했다. 민생을 파고드는, 가령 지금 중앙선대위 산하에 어제 민생경제특위를 구성을 했고, 오늘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서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또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이 의료개혁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상당히 민심에 대반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대대적인 대수소를 했기 때문에, 싹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 이 총선 전국에 파란불이 켜질 수 있다, 그런 희망 섞인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